첫눈이 깃든 11월의 한라산에 새벽빛이 번집니다. 이 계절이 오면 제주의 표고 농가는 다시 분주해집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농부의 손끝에 오르는 것은 표고 중의 표고라 불리는 화고. 버섯갓이 갈라지며 피어난 무늬가 마치 자연이 새긴 꽃의 문양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자연이 스스로 골라낸 듯 올라오는 백화고는 한라산이 품은 보석 중의 보석으로 불립니다. 버섯은 오래전부터 인류의 식문화와 건강을 지탱해 온 보이지 않는 조력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표고버섯은 약용과 식용을 넘나들며 세대를 이어온 자연의 지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맑고 숲이 살아있는 제주에서 자란 표고는 이제 현대인의 건강을 책임질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즘 외식 소비자들이나 셰프들은 좋은 음식이란 좋은 식재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식재료란 그 지역에서 자라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제철에 먹는 것이 최고인데요. 제주 표고버섯은 한라산 자락에서 자라서 맑은 공기와 청정 자연의 기운을 받아서 품질이 좋고 향이 정말 탁월합니다. 숨은 보석과도 같은 식재료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에 진상될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던 한라산 표고버섯의 위상은 어느 순간 빛이 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난 1년의 기록을 통해 사라졌던 그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한라산의 자연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제주 표고버섯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라산의 3월은 여전히 동장군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그럼에도 봄은 얼어붙은 틈 사이로 기어이 스며듭니다. 고요하던 산자락이 문득 흔들립니다. 표고 재배에 쓰일 참나무 원목을 실은 덤프트럭이 계절의 문을 두드리며 한라산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표고버섯은 참나무과 화렵수 원목에서 자랍니다. 죽은 나무에서 균사가 퍼지며 자라는 특성 때문에 표고는 인공 재배 기술이 발달하게 됐고 대중적인 식재료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벌목이 제한되자 지금의 제주 표고 농가들은 재배에 필요한 참나무 원목을 대부분 외지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양질의 참나무는 늦가을인 11월부터 초겨울 12월 사이 벌목한 뒤 약 3개월 동안 천천히 수분을 덜어내며 건조 과정을 거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나무는 보니까 너무 건조가 잘 됐어요. 이제 건조가 안 되면 종균이 놨을 때 종균이 그 안에서 활성화가 안 돼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면 이거는 종균이 100% 활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버섯 농가들이 아주
나무를 중요시 생각하고 이 기본이 온전히 갖춰져야 비로소 한 해의 표고 재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 버섯이 어떤 생명이고 어떻게 자라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햇빛을 받아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식물과 달리 버섯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도 않고 꽃을 피우거나 씨를 맺지도 않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포자를 만들어내는데요. 표고버섯의 경우 무려 5천만 개에서 1억 개의 포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포자가 흙이나 나무 속에 내려앉으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흙을 헤치거나 나무 껍질을 들춰보면 하얀 실타래가 얽히고 설킨 듯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사체. 우리가 알고 있는 버섯의 진짜 본체입니다. 균사체는 주변의 양분을 흡수하며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균사체가 충분히 힘을 기르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지면을 밀어 올리며 자실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식물에 비유하자면 균사체는 뿌리이자 줄기이며 자실체는 꽃이자 열매에 해당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이 순환이 버섯 생태계의 본질이자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신비로운 생명의 흐름입니다. 참나무를 들인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한라산은 이제 완연한 봄을 맞이합니다. 산자락마다 벚꽃이 터지고 벌과 나비들이 향긋한 봄꽃 향기에 흠뻑 취하는 계절. 표고농가에겐 한 해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종균 접종 시기. 말하자면 농작물의 파종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그 설에 의하면 벚꽃이 필 때 종균을 심으면 나무에 이제 활착이 잘 되고 좋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벚꽃 피는 무렵에 맞춰서 이제 지금 종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제 한라산 표고밭에도 접종의 계절이 왔구나 하고 말이죠. 접종을 하기 위해선 잘 건조된 참나무 원목에 작은 구멍부터 뚫어야 합니다. 이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험과 감각이 필요한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구멍은 일정한 간격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배치합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죠. 표고의 균사체는 접종한 지점을 중심으로 둥글게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 구멍을 일직선으로만 뚫어버리면 균사가 닿지 못하는 빈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형태로 배치하면 표고 균사가 원목 전체에 고르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잡균이 침범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준비된 구멍 하나하나에 표고 종균을 밀어넣을 차례. 이게 바로 표고의 씨앗이라 불리는 종균입니다. 겉모습은 작은 콜크 같지만 그 안에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실,
표고 균사가 촘촘히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균을 심은 원목은 바로 세워두지 않고 며칠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눕혀둔다는데요. 그 이유가 또 재밌습니다. 종균도 사람처럼 멀미를 하기 때문에 쉴 시간을 주는 것이라는데 박사님, 그게 맞나요? 이 선조들도 그냥 바로 세운 자리에서 접종하는 것보다 눕혀놨다가 다시 세우는 게 훨씬 버섯이 잘 나온다는 것들을 경험치로 알고 계셨던 거지요. 사실은 세웠을 때보다 눕혀놔야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습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습이 좀 더 많이 공급이 되기도 하고, 버섯은요 건드리면서 움직여줘야 자극이 돼서 버섯이 더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또 그래도 버섯이 잘 안 나면 망치로 때려주면서 버섯나무를 이제 충격을 줬어요. 지금은 하나하나 이렇게 많이 재배하는데 때리면서 다닐 수 없으니까 눕혔다 일으켰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버섯나무에 이제 버섯 나올 시기가 됐어 라고 약간의 충격을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표고 재배법. 숲을 읽고 계절을 읽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맞춰온 이 방식이야말로 긴 세월 동안 쌓인 경험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바람이 지나가고 비 한 줄기가 원목을 적시면 표고는 그 속에서 조용히 숨을 틔우겠지요. 이제부터는 자연의 시간이자 한라산의 몫입니다. 세종실록에는 제주가 임금께 올리던 진상품 목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주 표고버섯도 등장합니다. 왕에게 올리기 위해 별도로 선별 관리했다는 기록. 이미 조선시대부터 제주 표고는 귀한 버섯이었습니다. 1905년 우리나라에서 참나무 원목 표고 재배가 처음 시작된 곳 역시 제주였습니다. 표고 재배의 자연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환경을 이용해 표고를 대규모로 재배했고 한라산 중턱을 따라 군사물자와 표고버섯을 실어 나르기 위한 일명 하치마키 도로를 냈습니다. 이 길은 훗날 임도와 표고 재배지 작업로가 함께 이어져 오늘날 한라산 둘레길의 뼈대가 됩니다. 1970년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공원구역 내 표고 재배와 참나무 벌채가 모두 금지되었고 농가들은 중산간으로 내려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제주 표고의 역사는 자연, 산업, 그리고 제도 변화가 겹쳐 만든 굵직한 역사의 흐름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목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기후 변화까지 예측하기 힘든 시대. 예전처럼 자연 원목만으로 표고를 키우는 일은 농가들에게 더 이상 쉽지 않은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새로운 방식, 바로 배지 재배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참나무를 잘게 갈아 만든 톱밥으로 숲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재현해 그 안에서 표고를 키우는 방법. 기술이 더해진 새로운 재배 시스템이죠. 배지 재배의 가장 큰 장점은 사계절 내내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온도와 습도만 정확히 맞춘다면 자연의 변덕을 타지 않죠. 2000년대 초 톱밥 배지 방식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기후 변화와 표고 소비의 대중화가 맞물렸습니다. 지금은 배지 표고가 원목 표고 생산량을 앞지른 상황입니다. 저도 원목을 오래 해봤는데 원목은 접종해서 1년 반을 기다려야 버섯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배양해서 갖다 놓는 거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면 수확을 시작할 수 있어요. 겨울에도 한 보름 정도면은 수확을 시작하니까 수익성도 좋고 짧은 기간 내에 원가를 다 뽑아낼 수 있으니까 경제성으로서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참나무 원목 재배의 대안으로 떠오른 배지 재배. 그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자 국내 최대의 표고 생산지인 전라남도 장흥을 찾아갔습니다. 이 농가는 직접 배지를 생산해 재배도 하고 다른 농가에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 재료인 참나무 톱밥을 배합기에 넣습니다. 여기에 영양원이 되는 소맥피를 섞어줍니다. 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탄산칼슘 그리고 물을 더해 잘 섞어줍니다. 가장 좋은 수분의 양은 58%. 주먹을 쥐었을 때 살짝 배어나오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배지의 기본 재료. 예전에는 다 손으로 직접 했던 작업들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비닐 재단부터 포장과 압축까지 모든 공정이 원스톱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농가가 1년 동안 만드는 배지의 수는 약 60만 개. 이 중에 절반은 직접 재배하고 나머지 30만 개는 다른 농장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진 배지는 고온 살균 과정을 거치는데요. 곰팡이나 세균 같은 잡균을 완전히 제거해 표고 균사만 잘 자랄 수 있도록 무균 환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살균이 되면은 식혀가지고 접종을 합니다. 등을 켜지 않고 어두운 상태에서 표고버섯 균이 자라게끔 하는데 보통 한 55일에서 60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버섯을 만들기 위한 생식생장. 저희가 이제 명배양이라고 부르는데 75일에서 90일까지 합니다. 이게 총 배지를 배양하는데 시간이 135일에서 150일 정도 해가지고 농가에 출하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접종 후 넉 달 이상의 안배양과 명배양을 끝내야 비로소 농가에 도착하는 배지. 배지가 들어오면 농가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 장맛비처럼 세찬 물과 바람, 계절이 바뀌는 신호들이 버섯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자극을 기대할 수 없는 배지 재배에서는 이처럼 시원한 물을 흠뻑 주거나 온도를 갑자기 낮추는 등 계절이 바뀐 듯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요. 농부들이 인위적으로 신호를 주는 이 과정을 전철이라고 부릅니다.
한라산에 먹구름이 잔뜩 들이웁니다. 잠시 후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여름. 시원하게 내린 비는 뜨겁게 달아올랐던 여름의 잔여를 식혀줍니다. 특이한 모양새의 야생 버섯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빗방울에 의지해서 포자를 퍼뜨리는 목도리 방귀 버섯입니다. 보통 버섯의 포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지만 목도리 방귀 버섯은 포자 밀도가 워낙 높아 퍼져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눈에 잡힐 정도로 독특합니다. 포자가 뿜어져 나오는 순간을 이렇게 직접 목격하는 건 정말 드문 경험입니다. 비가 스친 자리마다 새로운 숨결이 차오릅니다. 제주는 그야말로 버섯들의 천국입니다. 한라산을 품은 제주 전역에는 보고된 야생 버섯이 무려 1,100여 종에 이릅니다. 아주 따뜻하고 아주 습하다고만 버섯이 많은 건 아니에요. 습한 것만이 아닌 어떤 청량함, 약간 싸늘하지만 좀 뭔가 기분 좋은 상쾌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버섯이 나기 가장 좋은 환경. 제주도에 작년에 데이터 내기로는 1,101종의 버섯이 제주도에 있다라고 논문에 발표됐는데, 논문에 발표되지 않은 종들까지 하면 1,500종 정도의 야생버섯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라산에 다니다 보면요, 야생버섯도 무척 많이 관찰되고 야생표고도 많고 그렇습니다. 민달팽이 한 마리가 비 내린 숲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버섯은 달팽이의 작은 치설로도 쉽게 갉아먹을 수 있어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입니다. 집달팽이 한 마리도 뒤질세라 버섯 진수성찬을 즐깁니다. 이 작은 순환 속에서 자연은 늘 새로움과 조화를 노래합니다. 아직 표고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나무 껍질 아래 균사체는 열심히 덩치를 키우고 있을 겁니다. 버섯으로 피어날 가을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맑은 공기와 습한 숲, 청정한 한라산의 품 안에서 버섯의 생명은 차분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배지 표고 농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수확이 한창이네요. 배지 표고는 온도와 습도만 잘 맞으면 사시사철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농가 입장에서는 수확의 즐거움도
보람도 큰 편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여름 더위가 길어지면서 냉방 시설을 거의 쉬지 않고 가동해야 합니다. 소규모 농가에게 전기요금 부담은 상당한 걱정거리입니다. 때문에 일부 농가는 여름 재배를 아예 포기하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에만 재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을은 전국적으로 출하량이 가장 많은 시기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게다가 값싼 중국산 표고가 유입되면서 제주 표고 산업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견디고 드디어 표고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가뭄도, 폭우도, 찬바람도, 한여름의 더위도 견뎌낸 기특한 표고. 농부는 오래 알고 지낸 생명을 다루듯 표고를 살포시 비틀어 따올립니다. 이 순간이 농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숲이 내어준 결실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 그 작은 버섯 하나에 한 해 동안의 걱정과 기대, 그리고 감사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추운 날, 더운 날, 태풍이 불거나 눈보라가 쳐도 이 나무의 종균이 다 그때까지 견디고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버섯을 보면 진짜 경이로운 그런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죠. 갓 따낸 표고와 두툼한 삼겹살이 팬에 오릅니다. 한라산의 향이 그대로 배어있는 표고의 풍미가 은근히 코끝을 자극합니다. 한라산의 표고는 맛과 품질 모두 뛰어납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귀한 버섯을 더 큰 산업으로 확장하기에는 넘어야 할 한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버섯 산업을 키워온 곳, 전남 장흥군으로 향합니다. 장흥군은 인구 3만 4천 명 남짓한 조용하고 작은 고장입니다. 산과 바다가 맞닿은 지형 덕분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연평균 기온도 13도 안팎으로 온화합니다.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 임업, 수산업이지만 그 중에서도 표고버섯만큼은 장흥을 대표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전국 원목 표고 생산의 25% 이상,
전남 생산량의 75% 이상이 장흥에서 나옵니다. 장흥군에서도 원목 표고의 중심이라는 유치면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50년 가까이 원목 표고를 재배해온 곽석주 대표를 따라 표고밭으로 향하는 길. 그런데 산길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비교적 완만했던 한라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트럭이 뒤집어지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사이 곽 대표의 표고밭에 도착했습니다. 장흥에서 원목 표고농사 1세대로 불리는 곽석주 대표. 현재 재배 중인 원목은 약 5만 본이고 가장 많았을 때는 10만 본까지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 길을 걷게 된 데는 한라산에서 표고를 재배했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라산에서 버섯을 처음에 접했고 아버님은 그러니까 60년대 아마 초나가 될 거예요. 국립공원으로 묶이기 전에니까. 그러다가 이제 국립공원으로 묶이면서 전라북도 진안에서 버섯 재배를 아버님 사업소를 운영을 해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많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나한테 한쪽을 관리를 좀 해라. 한 5년 거기에서 버섯 재배를 좀 접해가지고 여기로 내려왔죠. 내가 82년도에 벌목해가지고 접종을 했죠. 아마 지금 현존하고 있는 생산농가 중에 내가 제일 아마 오래 경력을 갖고 있을 거예요, 국내에서는. 곽 대표는 반세기 동안 표고버섯 한 길만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 성실함과 애정은 장흥 표고를 오늘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잡게 한 힘이었습니다. 왜 하필 장흥이었을까?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제주를 닮은 온화한 기후와 당시 비교적 낮았던 땅값입니다. 표고 농사하기 좋은 여건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여기에 장흥군의 지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초기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던 때 행정에서는 저금리 융자를 통해 숨통을 틔워줬고 또 원목 벌채 규제를 완화해준 덕분에 그가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민의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잖아요. 그럼 이 가려운 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버섯나무가 거진 고갈되다시피 했죠. 이제 남아있는 건 구유림이에요. 처음에 간벌. 이것도 못마땅하니까 자꾸 요구를 하잖아요. 이거 좀 풀어달라. 벌채하기 좋게. 그래서 택벌, 다음에 외림벌채 전부 싹 비워가지고 맹화를 키우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흥군이 표고버섯이 생산농가들이 원활하게 생산을 계속 지속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장흥군은 1992년 산림청으로부터 표고버섯 주산단지로 지정됐습니다. 2006년엔 장흥 표고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죠. 지역 이름이 곧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장흥에서 자란 표고만이 장흥표고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장흥군은 버섯산업연구원을 설립했는데요. 품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연구기관을 운영하며 표고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장흥군이 이 산업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바로 토종버섯 품종 개발입니다. 급변하는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 적응할 새로운 표고 품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자실체에서 포자를 모아 키운 뒤
이 포자에서 나온 균사 체대를 서로 교잡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품종은 실제 원목에 접종해 시험 재배까지 거쳤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흥화 1호와 흥화 2호입니다. 사실 품종을 개발하고 그거를 성공시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그리고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에서는 우리 장흥 원목 표고에 대해서 꾸준하게 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흥화 1호, 2호를 저희가 출원을 하게 됐고, 그 뒤에도 이어서 이제 3, 4호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장비도 개발 중입니다. 원목을 기계에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종균을 접종해주는 장치인데요. 이 장비가 상용화되면 10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 한 대가 대신할 수 있겠죠. 이 역시도 지자체의 연구비 지원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표고버섯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 상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료부터 식품, 화장품 등 그 종류만도 수십 가지. 1차 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산업으로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흥군은 올해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진균류 바이오 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 센터를 세웠습니다. 버섯, 효모, 곰팡이 같은 진균류를 활용해 신약 개발과 건강기능식품까지 바라보는 바이오 산업에 발을 디딘 겁니다. 이처럼 장흥은 단순한 표고 산업을 넘어서 지역의 미래 먹거리까지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버섯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1차 산업의 원물로부터 시작해서 가공,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까지의 이 3개 축을 계속 이어가면서 세대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다 같이 공존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자부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들도 노력하고 뛰겠습니다. 네. 지난 11월엔 제주 임산물 홍보 대전이 열렸습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고 농가의 새로운 판로를 찾기 위해 마련된 제주 대표 임산물 박람회입니다. 올해 현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뜻밖에도 표고버섯으로 만든 햄버거였습니다. 고기처럼 쫄깃한 식감, 하지만 훨씬 가볍고 건강한 재료. 표고버섯 패티를 맛본 방문객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표고버섯 패티를 개발한 제주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물에 불린 표고를 갈아서 여러 재료들과 섞은 뒤 이를 식물성 패티로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보여줬는데요. 제주의 표고버섯이 농산물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식품 가공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맛과 효능이 우수한 제주 표고버섯, 그 중에서도 비상품 표고버섯을 활용하여 건강 기능성 식물성 패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능성 식물성 패티는 우리 제주 표고버섯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소비를 촉진시켜 우리 버섯 농가의 소득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제주 표고버섯을 활용한 고부가 같이 신산업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의 시간을 한라산 표고버섯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 생태를 바라보고 그 속에 숨겨진 가치와 가능성을 차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주를 대표했던 이름 한라산 표고버섯. 이제 그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육질의 단단함이나 향이 여기에 자연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이 얼마나 좋은지 일단 맛을 한번 보셔야 알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좋은 먹거리로서 표고버섯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좋은 표고를 우리 청정 지역인 제주에서 생산할 수 있다면 아마 어느 것보다도 더 좋은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있습니다. 버섯 생산되기에는 아주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과 많은 버섯 생산량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팜투어를 통해서 직접 농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이제 얼마나 친환경으로 유기농 인증, 브랜드화, 이 재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소비자가 직접 보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제 제주형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작은 지금의 뿌리를 지키고 미래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한라산 표고의 귀환은 단순히 한 작물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제주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향한 새로운 전환점이자 제주가 다시 내딛는 첫걸음입니다.